2022년 4월 28일 티묵 모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첫 번째 이슈는 달러 패권 힘어 유로화가 5년 만에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이슈를 가져온 이유는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개별 국가들에 얽혀있는 이슈로 또 다른 강력한 화폐인 유로화가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서 각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환율에 작용하는지 알 수가 있고, 반대로 어떤 이슈가 존재하는지를 찾아내는데 환율이 이상하네? 그럼 뭐가 이슈가 있나? 라고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는 참 건재하다고 느끼게 만드는데요. 물론 과거에 가장 빛났던 순간의 위상만큼은 아닐 수 있겠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 묵모닝을 통해서 미국 증시 폭락과 함께 러시아가 폴란드 그리고 불가리아의 가스 공급을 끊겠다고 발언했다는 얘기도 전했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4월 27일부터 가스 공급이 중단될 예정이었죠. 애초에 폴란드와 불가리아가 그 전날인 26일 러시아의 요구대로 러시아의 화폐인 루블화를 사용해 가스를 구매하진 않을 것이라고 하자 러시아가 보복을 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가스를 이용해서 그들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려고 한 것인데요. 폴란드와 불가리아는 이에 응하지 않고 유로화를 쓰겠다고 한 거죠. 러시아는 감히 러시아의 돈을 안 쓰겠다고 하면서 러시아의 돈의 가치를 무시하고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냐 하고 가스 공급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한 겁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가스를 팔면서 루블화를 쓰게 만들면 러시아의 화폐인 루블화가 강제로 사용하게 되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 가치가 지켜지는 걸 노린 건데, 그걸 거절당하니까 이제 심통을 부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시장에서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가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느끼게 되는 건데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유럽 국가에 대한 가스 공급 차단이 현실화되기 시작한다면 러시아의 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유럽 국가들의 경제 혼란은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단적인 예로 폴란드만 봐도 폴란드가 사용하는 가스의 45%가 러시아에서 수입한 가스죠. 그리고 폴란드에서 가스 수입을 위해 사용하는 야말 가스관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독일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가스관입니다. 물론 현재 폴란드를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은 가스를 구할 수 있는 다양한 공급처를 마련하려고 동분서주 중이긴 한데요. 여기에 한국도 포함되죠. 그건 그만큼 비용의 증가를 부르는 일이기도 하며 원활하게 공급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투자시장에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천연가스의 국제적인 가격도 오르겠죠. 그 결과 이런 불안감은 해당 국가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화폐 가치에 그대로 반영됐는데요. 유럽을 대표하는 화폐는 뭐죠? 유로화죠. 유로화 가치는 4월 달에만 마이너스 4%가량 하락해버렸고요.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가치 기준으로는 5년 만에 최악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더 많은 유로화를 가져와야 달러화를 살 수 있게 됐다는 뜻이죠. 2017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0.95 유로화를 가져와야 1달러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몇 년간 0.87에서 0.95 유로 수준이었지만 말이에요. 근데 유로화 이렇게 말하는 거 맞나? 물론 여기에는 현재 전 세계 증시가 나쁜 이유와 같은 복합적인 악재가 쌓인 탓이지만 유럽은 에너지 위기로 인한 반응이 특히 환율에 서려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반면 이런 위기감이 들면 들수록 전 세계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상승 중이라는 게 세계 경제에서 달러가 갖는 가치를 알려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달러의 가치가 어떤지 종합해서 나타내주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미국 달러 지수는 미국의 금리 인하 전이 2020년 3월 잠시 터치했던 수준으로 103포인트까지 2년 만에 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원화를 포함해서 달러 대비로 봤을 때 모든 환율이 올랐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겠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한국 환율의 수준으로 보는 현재 위기의 수준을 감각적으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이슈를 가져온 이유는 한국의 금융 위험 상황을 표시할 때 자주 언급되는 지표에 실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느 수준인지를 통해서 현재 어떤 위험 수준의 문턱에 있는지 한번 감각적으로 느끼기 위해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위험할 때는 환율이 치솟는다. 경제 또는 금융 공부를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듣게 되고 감각적으로 알게 되는 얘기일 거예요. 상품 및 서비스를 해외에 팔아서 먹고 사는 것이 주된 한국 입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건 쉽게 말해 한국 돈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한국 상품의 가격이 떨어져서 해외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올라 좋은 거긴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과도하게 오른 환율은 좋을 수만도 없는데요. 많은 자원을 수입하기도 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 자원과 각종 재료와 부품의 가격이 치솟아서 물가 부담과 함께 경제에 큰 부담을 주기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환율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혹시 환율 오른다 내린다가 헷갈리면 한국 입장에서 환율이 오른다 하면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달러 환율이 오른다 하면 달러 얻으려고 교환하려니 엄청 많이 줘야 되네 이거인 거죠. 물론 반대는 또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런 지금 원화로 미국 달러화를 살 때 환율은 27일 어제 기준 1265.2원 수준이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보통 원달러 환율은 1060
1260원에서 1200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금방 뭔가가 잘 풀려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1265원 수준이면 이거 뭔 일 나는 거 아닌가? 잘 없던 수준인데 1300원 가면 너무 위험한데?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서 감각을 좀 더 날카롭게 세워볼까요? 전 세계를 강타했던 충격인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2008년 11월에 원달러 환율은 1486원이었고요. 잠시간 진정되었다가 금융위기가 쉽사리 진정되지 않으면서 2009년 2월에는 1530원까지 올랐었습니다. 난리 당연히 났었겠죠. 뭐 엄청 관여해가지고 달러 가치 강제로 낮춘다, 뭐 원 가치 강제로 올린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습니다. 많은 자금이 한국을 탈출한다는 얘기는 뭐 기본으로 뉴스에서 나왔었고요. 그리고 2010년 그리스 정부가 국가 부도 사태인 디폴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그리스에 돈을 빌려준 투자자들이 절반 가까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세계에 다시금 불안감이 퍼졌던 이른바 유럽 재정위기, 그 위기감이 고조됐을 때는 한국 원달러 환율이 높을 때 1260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19가 막 터졌을 때 1280원 수준이었죠. 이렇게 듣고 보니 현재 1265원 수준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는 감이 오시죠? 환율은 물론 경제에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되어 있어 완벽하게 위기감을 숫자로 표현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1265원이라는 것이 흔한 상태도 아니고 이 정도 위기감은 갖는 상태구나 라는 감각이 생기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환율을 보조해서 비교 겸 마지막으로 국가의 위험 정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도 한번 볼 건데요. 바로 신용부도수합 프리미엄, 즉 CDS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보험료예요, 보험료.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사람은 보험 들리면 보험료가 비싸죠. 차사고 전적도 있고 뭐 낼 확률이, 차사고를 낼 확률이 높다 생각되는 사람은 보험료 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국가 경제 좀 위험하긴 하지 하면 오르는 게 CDS 프리미엄입니다. 자세한 건 오른쪽 위에 영상 링크 해둘 테니 한번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조회수. 네. 지금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처음 코로나19가 퍼졌던 2020년 3월 당시 0.61% 수준이었고요. 그러니까 수수료율로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는 0.38% 정도 됩니다. 이것도 최근 1년 중에는 상당히 높아진 거긴 하지만 순전히 위기감으로만 치면 코로나19가 막 퍼졌을 당시보다는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다만 환율과 마찬가지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니까 경제 상태가 예의주시는 필요하다라는 감각을 여기서 CDS 프리미엄에서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년 중에는 가장 높아진 상태니까요. 자, 여기까지 두 가지 이슈 가져왔는데요. 유로화 가치가 5년 내 최악인 이유와 역시 그들 국가의 환율에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 지켜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도 마찬가지로 그럼 한국 입장에서 현재 환율, 원달러 환율을 보고 그 원달러 환율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감각을 가져봤습니다. 여기까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환율이라는 거 조회하기도 편한 수치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있어 보이는 경제 얘기 할 수 있도록 이슈들을 좀 꾸려서 어제자 이슈로 가져와 봤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이상 티목이었습니다.